오늘도 현장에 둘러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우리 울산 시민들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또 참여해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도산한 정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는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도전과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은 울산 집회에 왔는데요. 울산은 이번에 올지 말지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영남 지역에 지금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많은 이재민들과 또 희생자분들도 발생해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나마 오늘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요. 산불이 좀 진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또 빨리 산불이 진화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함께 성금도 모금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오늘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도하는 오늘 집회인데요. 정말로 반갑고도 고마운 게 그래도 세이브 코리아에서 무려 2억 원이나 이렇게 이번에 발생한 우리 그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을 강사로서 또 여기에 연단에 선 사람으로 세이브 코리아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화면에 나가든가 할 것 같은데요. 동영상으로 보신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이브 코리아에서 모금운동도 같이 합니다. 하나도 속임없이 그대로 다 전달할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모금에 참여해가지고 이번에 이재민들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집도 불타고 있는데 그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정국에서 120일 가까이 됐는데요. 3개월이 됐지요. 4개월이 됐지요. 그런데 이 시국에서 이틀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바로 한중 잠정 수역이지요. 한중 잠정 수역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이거 설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느 나라도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무려 높이가 50m나 되는 그런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하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그거는 양식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양식장이라고 했지만은 거기는 미사일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안 말고 남중국해에도 그렇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가 결국 군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제 친구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태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지요. 네팔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네팔인이나 또는 태국 사람들이나 또는 베트남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도 많이 와 계시고 또 국제 결혼해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침략하거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중국은 현재 서해안에 그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겨울부터 아스팔트에 나와서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직무복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희생 덕분에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 때 바로 공산당을 막아내고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해달라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흔들게 되고 이렇게 전쟁 없는 나라 된 이유가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서해안에 인공구조물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로에 나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지나친 친중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제2의 홍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주장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저는 역사를 26년간 가르쳐온 강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보고 배우면은 과거를 알면은 지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중국이 세웠던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그리고 그 뒤로 맨중국이죠. 거란, 여진 침입을 받았고 조선시대 때는 중국이 세웠던 후금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워낙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까딱 잘못하면은 중국에 다시 속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역사 강의를 그만두고 바로 이렇게 도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은 홍콩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위기감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홍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콩은 국제 동아시아의 무역도시이고 금융도시로서 너무나 홍콩은 자유함이 넘치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콩 가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를요. 지난 99년 동안 영국이 홍콩을 지배할 때는 자유함이 넘쳤지만 그것을 중국으로 넘겨둔 뒤로 중국은 홍콩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콩 가보십시오. 홍콩 가서 이미 홍콩에는 당도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남아있던 야당이 지난달에 없어졌습니다.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바로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홍콩에 가보십시오. 예전 택시에서도 어디든 시진핑 비판하는 말만 하면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홍콩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미 지난 10년 전이죠. 2015년 홍콩 사람들도 야 이 까딱 잘못하면은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 싶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노란 우산 들고 수십만 명이 나와서 중국 물러가라, 홍콩의 자유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외친 것처럼 수십만 명의 홍콩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노란 우산은 들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홍콩은 중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침략을 받아서 중국 속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친중 정치인들, 행정장관을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유리하도록 법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정책을 펴가지고 중국 사람이 계속 홍콩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결국은 홍콩은 군사적으로 침략도 없었지만 이미 홍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전에 광주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택입니다. 또는 제가 체제 전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을 넘어서 우리가 초안전이야, 초안전. 초안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군사적인 게 아니고요.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 중국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미 친중 정치인들이 어느 당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친중 정치인들을 먼저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나 강남 가보십시오. 중국이 투자해서 세웠던 빌딩이나 부동산이 넘쳐납니다. 한때 제주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을 먼저 침투시키고 친중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며칠 전에 일이 있었지요. A라는 기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1조 원 가치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야, 그 기업 1조 원에 어떻게 매입하냐 치우자라고 하는데 중국은 2조 원 주어서 중국 자본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 누구게 됩니까? 중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30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5천만이고 중국은 15억입니다. 30배가 많고 국토 면적은 남한 면적의 95배가 넓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인구가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국토 면적은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는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거의 우리 조선을요, 대한민국을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게 역사책이 배웁니다. 중국인들은. 그러면 그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만반한 게 그래서 남한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이어서 나갈 곳이 바로 남한밖에 없는 겁니다. 홍콩 먹었지요. 원래 대만 먹으려고 했는데 대만이 선거제도 개편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없앴습니다. 수개표, 수자거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이 보는 데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와 미동 없이 집계해가지고 친중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전산 조작을 통해서 당선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초안전을 통해서 침투하려는 걸 이제 포기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대만이 미국과 똘똘 뭉쳐있으니까 침략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목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려했듯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삼성전자에 임원하고 그 연구원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빼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잡혔지만은 이미 기술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 기술이 이미 무려 5조 원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5조 원이 삼성전자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그 중국에다가 첨단 기술 넘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작년에 바로 부산에서 정박 중에 있던 미 항공모함에 중국 유학생이 와서 드론으로 사진 찍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잡아서 포렌식 수사해보니까 바로 그 사람은 유학생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핵심 멤버였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국정원과 그리고 그 평택 미군기지 그 사진을 전부 찍은 중국 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첩죄 적용해서 잡으려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바로 북한 사람들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정해서 북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핵심 군사 기밀을 빼가거나 또는 반도체 기술 빼가면은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그걸 막았던 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죄 적용해서 이제 개정해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납니까? 뭐 납니까? 석유도 안 나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로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 기술 유출하는 건 막자, 간첩죄 적용하자, 군사기밀 빼가면 안 된다, 간첩죄 적용하자,
라고 해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반대했는 당이 어느 당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에서 그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군사기밀 빼가고 이미 우리나라에 중국 학교 포함해서 80만 명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가는 게 우리나라 학생이 스카이 대학 가는 것보다 중국인들이 스카이 대학 가는 게 더 수월하도록 돼 있고 로스쿨 통해서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는 것도 중국인들이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은 점점 남한이 바로 중국 땅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가 결국은 머지않아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홍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탄핵 반대 주장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복귀를 주장하는데요?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이 중국 대사관에서 듣는다면 전한길이가 중국에 대해서 혐오 발언한다고 하는데 제가 혐오 발언하는 게 아니라 왜 서해 안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그런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느냐, 그게 먼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에 우마오당이라 들어봤습니까? 중국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댓글에 너무나 많이 참여했던 것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여론에도 얼마나 우리나라 남자 여자 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그 댓글들이 중국인들이 와서 달았다는 그런 정황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친중 정치인들을 자꾸 포섭하고 심지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곧 다가올 4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는 중국인들도 투표권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중국인들이 투표권 행사하면은 그 중국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또 친중적인 정치를 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우리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진 않더라도 홍콩처럼 친중 정치인들 보내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이민법을 펼쳐서 점점 오도록 만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머지않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잘 벌고 인기 있던 강사가 왜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제 친구는 저보고 쓰레기를 하기도 했고 집에서 욕먹어가면서 제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래서 중국도 대만을 포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우리 남한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저히 남한은 똘똘 뭉쳐 있어서 중국이 침투할 구멍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알려주게 되면 중국하고 우리도 상호 평등한 상호 좋은 관계 속에 교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부동산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가 있으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대 여러분들은 먼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서해안에 중국이 이런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군사적 침략의 야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런 침투를 막아내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돈 잘 벌고 인기 있던 강사가 왜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제 친구는 저보고 쓰레기를 하기도 했고 집에서 욕먹어가면서 제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래서 중국도 대만을 포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우리 남한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저히 남한은 똘똘 뭉쳐 있어서 중국이 침투할 구멍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알려주게 되면 중국하고 우리도 상호 평등한 상호 좋은 관계 속에 교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부동산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가 있으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대 여러분들은 먼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서해안에 중국이 이런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군사적 침략의 야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런 침투를 막아내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자유민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부로 탄핵 정국이 지금 거의 4개월째 됐습니다. 4개월. 1사분기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 대행도 얼마 전에 복귀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 그리고 이런 탄핵 정국 속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도 심하고 경제적인 추락이 어느 정도냐면 어제입니다. 어제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했느냐 하면 0.0%대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9%에 머물 것이고, 세계 3대 신용평가 기업이 평가사죠. S&P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전망을 올해 각각 1.2%, 1.5%밖에 성장 못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게도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중한 너무나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0%대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멈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국정공백이 지금 4개월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인데 일을 못하고 정책 결정을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요. 한쪽에서는 뉴스 털면 조기 대선한다 하지요. 한쪽에서는 자꾸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한다 하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듯이 오늘 울산 와보니까 벚꽃이 펴가 있던데, 봄은 왔지만 우리 마음에는 현실은 봄이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찬성, 탄핵 반대, 나뉘어져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이러한 시급한 경제를 살리고 국정 정상화시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밖으로는 중국이 점점 침입해오고 안으로는 우리끼리 반토막 나 있고,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고 치안도 지금 이만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현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알고 있다면은 작은 만큼이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간단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뭘 그렇게 좌고우면합니까? 바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면 국가가 정상화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지금도 덮어씌우면서 대통령 파면만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제가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과사범 현재 재판 중인 것만 5건, 범 5건 아닙니까? 잘못하면 전과 구범이 될 만한 이재명 이런 맨날 입만 떨면 거짓말하고 국민들에게 욕하고 그 범죄도 무슨 범죄인지 아십니까? 전과사범이 민주화 운동에서 만든 정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과가 사범이 바로 사기범죄입니다, 여러분. 검사 사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우리 경찰분들 공무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집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항하고 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수한테 쌍욕했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각자 자유입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지지하고 윤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그만 말씀드린 대로 사기죄, 음주운전죄,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라고 한다면은 모든 그 지지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기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들아, 딸아, 학생 여러분 음주운전해도 괜찮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공무집행 방해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든 부모님한테든 쌍욕해도 된다고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자체도 국가적인 수치이고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과 사범에 지금도 재판 중에 5개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사법 리스크 유죄 판결정이 받기 전에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만들려면 있는 이유 없는 이유 갖다 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법치와 공정을 무너뜨려가면서 무조건 꼼수로 그냥 밀어붙이다가 세 가닥 거미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 세 가닥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 잡귀를 부리다가 자성 잡아 자기 포석들 자기가 묶인 게 민주당이에요. 첫 번째 거미줄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내란을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사회책만 배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학교 책에 아마 나오지요?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봤습니까? 여기에 장동영 의원님 판사분도 와 계십니다만은 전직 판사분이죠. 보통 판사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에다가 현재 전과 같다 하면 구범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범죄자라 부르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고 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아직
야당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 덮어씌우지만 아직 재판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란죄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언론분들도 와 계시는데, 언론인분들, 기자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초중학생들까지도 속이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이런 말하면은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는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내란이라는 것이 지금 장동영 의원이 와 계시는데 전에 다 밝혀내야 돼요. 법적으로 내란죄가 적용될 수가 없대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나오는 고유 권한이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빨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그 사법 재판 오기 전에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무리하게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다 수사권 맡겼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공수처에서 불법으로 체포, 불법으로 구속시켰다가 결국에는 3월 7일 날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가 명령했죠. 그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석방하라라고 법에 따라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내릴 때 보면 이런 게 들어있지요. 바로 내란죄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고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거미줄이 뭡니까? 바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무리하게 공수처에다가 수사권 맡겼다가 수사하라 했다가 체포하라 했다가 구속해라 했다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가 석방하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석방되었을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이재명 대표도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법에 따라서 판결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덮어씌우려고 나도 잘못됐고 체포와 구속도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할 말이 없어졌지요. 두 번째 거미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29번의 탄핵과 그 뒤로 국무총리 탄핵했다가 지금 직무복귀 다시 또 탄핵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개몽돼가지고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무리한 탄핵 민주당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저거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아가 지지율이 50% 넘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곤란하겠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시 지지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90% 이상이 탄핵을 원하니까 그냥 8대0으로 대통령 파면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50% 실제 60%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리하게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자꾸 올라가니까 탄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두 번째 거미줄이고 세 번째 거미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기억나십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180일, 즉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시킬래 말래. 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신중하게 하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정했는데 기억나시죠? 헌법재판소 재판심리 과정에서 문영배 재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재판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 알다시피 빨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야 빨리 이재명 대통령 만드니까 그러다가 복잡한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가결할 때는 내란죄로 가결해놓고는 헌법재판소 내란죄를 드러냈잖아요. 전체 80% 해당되는 게 내란죄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도려내고 끔데기밖에 안 남잖아요. 결국에는 무리하게 빨리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의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무려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대요. 10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는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절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 판매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란죄를 뺐고 위법사항이 10가지나 있기 때문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언론인들 허영 교수님이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헌법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위법사항이 10가지나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인용하고 탄핵 인용 파면시키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허영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그 세 가닥 금이줄에 민주당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한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 금이줄이 뭐였지요? 벌써 잊었어요? 첫 번째는 내란죄를 무리하게 덮으시고도 공수처에다가 수사권 맡겼다가 지규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대통령 체포도 잘못됐고 구속도 잘못되니까 석방하라라고 법원에 따라 판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석방된 대통령을 다시 잡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파면시킬 수가 없다고. 두 번째 장기에 부리다가 바로 금이줄에 걸린 게 옳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29번 탄핵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국민들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시 살려내라 억울하다 잘못했다 알아버렸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60% 됐으니까 탄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금이줄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에 위법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10가지가 나와가지고 도저히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이대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닥 금이줄에 딱 걸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칠 지경이겠죠. 지금요 정확하게 민주당을 당명을 말해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미친당이야. 더불어미친당.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당장 어제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닥 금이줄에 걸렸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지금 8명 중에서 5명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3명은 기각시키라 하잖아요. 몇 명이 모자라요? 1명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미친 듯이 누구를 임명해야 돼요? 대통령은 파면시키려면 1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6명으로.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인민노련 출신의 역시 극좌파 마흔역을 빨리 임명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것은 여야 합의고도 안 돼 있고 조직 임명할 수 없다. 또 그 앞에 우리 최상목입니까?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없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어제 기억나십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 40여 임명하라면 너도 탄핵시키겠다. 최상목도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했는데 나머지 국무위원들, 장관들 전부 탄핵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국무위원들 전부 다 장관 다 탄핵시키겠대요.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무정부 상태를 말, 무정부 상태.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혼란에 빠뜨려서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좋은데 과연
대한민국을 망하게 놔둘 겁니까, 이거를? 지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헌법재판관 8분에게 간단한 걸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분들에게 국민의 명령으로서 한 번 더 부탁이자 명령을 드립니다. 이미 빨리빨리 진행하자 덕분에 지난 2월 26일 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최후변론은 끝났습니다. 최후변론 끝나고 지금 며칠 지났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평일을 그칠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하는 일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끈앞불이 되어서 계속 40여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요, 망해!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정영식, 김영두, 그리고 김복경, 조한창, 우리 8분들의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제발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좌고우민하지 말고 빨리 내일이라도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결정을 하나 이 뜻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빨리 결정해달라 이 뜻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고요. 마무리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게 드러났습니다. 초안전이라 그랬죠? 중국은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주한미군 때문에 침략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친중 세력 보내고 친중 정치들 뽑고 친중 법을 만들고 해서 홍콩처럼 우리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탄핵 정국 속에서 무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다 전망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제금융센터에서 그리고 S&P 그리고 골드만삭스 전부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성장률을 1% 밑으로 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부디 이게 다 민주당이 꼼수 부리가 여기까지 왔는 거 아닙니까?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제발 명령하셔야 됩니다. 40여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이냐고.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탄핵 정부 때도 그때도 8명으로 판결했잖아요. 지금 당장 8명이 판결하면 되잖아요. 부디 4월을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문영배 이미선 임기를 연장시키지 말고 진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선고를 해달라 이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전환길이 목 쉬어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우리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보편적 가치를 넘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이 바로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 공정,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우리가 잘 이번에 극복해서 국민 통합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시키도록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자유함이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 꼭 헌법재판관들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세계지 스타 싸이가 말씀만 말하기를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제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살려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위대한 애국자이자 영웅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